네, 안녕하세요. 이번 4강 강의를 맡은 위데이터랩 정한재라고 합니다. 네, 저번 2강에서 제가 셀렉트문 강의를 도와드렸는데, 이번에는 함수와 그리고 그룹 바이를 이용한 데이터 조회 방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수는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단일행 함수와 다중행 함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구분을 크게 목차를 구분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단일행 함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의 종류에는 이제 크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내장 함수가 있고,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장 함수는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단일행 함수와 다중행 함수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단일행 함수랑 다중행 함수는 다 내장 함수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하면 이게 사용자가 직접 어떤 함수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함수 안에 값을 넣으면 사용자가 원하는 값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내장 함수는 기본 정의되어 있는 그 함수의 틀 안에서 뭔가 값을 넣었을 때 반환을 해주는 걸 의미를 하고요. 크게는 이렇게 구분이 된다. 내장 함수는 DBMS에서 자체 제공해 주는 거고,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할 수도 있다. 라는 거 그냥 가볍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일행 함수는 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 개의 행당 하나의 결과를 반환한다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제 크게 다섯 가지 형태로 분류가 가능한데 위에서부터 문자형, 숫자형, 날짜형, 그리고 변환형, 흐름 제어 이렇게까지가 단일행 함수라고 합니다. 그 아래에서 저희가 예제를 통해서 더 자세히 다뤄볼 거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자형 단위행 함수가 종류가 엄청 많죠. 근데 사실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 실습에서는 대표적인 것 몇 개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 뭐 아스키 함수, 뭐 차르, 캐릭터 랭스, 옥텟 랭스, 어퍼, 로어 이런 걸 실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라이트, 레프트, 그리고 뭐 리피트, 트림, L 트림, R 트림 이 정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해봐야겠죠?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4강 정도 진행을 했으니까 다들 엑스크루즈 DB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이미 어느 정도 다 알아두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엑스크루즈 TX 이 컴포즈로 말려 있는 얘네가 기동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걸 스타트를 눌러 주시고 이제 기동. 네, 이제 다 기동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파워쉘 하나 엽니다. 파워쉘 하나 열어서 여기서 우분투로 바꿔주시고 엘리아스 검색해보면 전 엑스크루즈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바로 DB에 접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엘리아스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네,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아스키 코드로 변환한다. 아스키 함수는 정확히 형변환 함수인데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select 다음에 아스키 함수, 아스키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함수를 항상 쓸 때는 가로를 이렇게 열어주셔야 돼요. 가로 열고 가로 닫기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스키 코드를 반환을 할 때는 어, 이 아스키 함수 안에 있는 애는 이제 무조건 문자열이어야 되고, 그리고 차르 함수를 쓸 때는 여기가 여기 함수 안에 들어갈 값이 이렇게 숫자형이어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작성을 해보면 이렇게 97이라고 반환을 하고요. A의 아스키 값이 97입니다. 그리고 그럼 ABC의 아스키 값은 뭘까? 라고 하면 97이죠. 아스키 함수를 쓸 때는 가장 왼쪽에 있는 문자열의 아스키 값을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BC로 작성을 해도 A에 대한 아스키 값이 나온다는 거. 여기 문자열인 경우 가장 좌측 문자를 변환한다. 그리고 아스키 값을 넣었을 때 이제 문자를 반환해 주는 게 이 차르 함수예요. CHR 함수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제가 select CHR 넣고 97를 넣으면 A가 나와야겠죠. 네. 아스키 코드 값을 넣고 그러면 문자열이 나온다.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한번 저희가 요 CHR 함수에다가 문자열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반환이 되는지. 네. 에러가 떨어지죠. 지금 여기 이 함수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자 타입이 아닌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르랭스라는 함수가 있는데 차르랭스나 뭐 옥텔랭스는 문자열의 뭐 둘 다 표현식이나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해 주는 함수인데 여기서 옥텔랭스라고 하면은 잠시만요. 할당 바이트 수를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차르랭스랑 옥텔랭스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옥텔랭스는 바이트 수를 반환해주고 차르랭스는 표현식의 문자열의 뭐 표현식이나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해주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select 차르 쓰 그러면 10 지금 1, 2, 3, 4, 5, 6, 7 A, B, C 이렇게 하면 총 길이가 10자리죠. 그러면 이제 10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옥텔 랭스 옥텔 랭스는 그냥 이렇게만 하면 10이어서 뭔가 문자열의 길이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거를 영어로 한글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글로 비교를 해보면 값의 차이가 있는 걸 느끼실 수 있겠죠. 한글은 한글은 글자 하나에 3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다섯 글자지만 바이트 수는 15바이트가 나오는 거고 차르랭스는 5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어퍼, 로어 함수는 대소문자를 조작하는 함수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강의 자료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A는 대문자인데 B는 소문자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함수 안에 값들을 뭐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안에 뭐 특정 테이블에 네임에 있는 그 컬럼 값들을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특정 커스터머라는 테이블에 네임에 들어가 있는 컬럼 값들을 뭔가 다 소문자로 바꾸고 싶다거나 아니면 다 대문자로 바꾸고 싶을 때 이런 함수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지금 A, C, E만 대문자로 돼 있는데 나머지 B, D, F까지 대문자로 변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다 대문자가 되죠. 업 함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애고 로우 함수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로우 함수도 지금 여기서 A, C, E를 소문자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소문자가 이렇게 반환이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음, 그럼 예를 들면 이게 테이블에도 함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러면 이 지금 select name 라고 했을 때 지금 네임 컬럼의 값들을 보시면 대소문자가 다 섞여 있네요. 첫 글자만 다 대문자죠.
그럼 이거를 뭔가 하나로 통일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작성을 해주면 되냐? 어퍼 넣으시고 그 안에 컬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로어 넣어주시고 그 안에 컬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 누르시면 알렉스는 지금 다 대문자로 변환이 됐고 그리고 소문자로 변환이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활용하실 수 있다. 방금 저희가 이제 위에 있었던 예시들은 실제 테이블에서 적용을 해보진 않았지만 지금 저희가 실제 테이블에서 이걸 다 적용해 본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여기서부터 컨캣 함수는 실제로 진짜 실무에서 진짜 많이 쓰여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음, 이게 진짜 실무에서 쓰는 쿼리들이 몇 개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다 실무에서 쓰이는 쿼리들인데 이 안에서도 컨캣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컨캣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실무에서 진짜 많이 쓰이는 함수가 컨캣 함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캣은 이 문자열을 말 그대로 그냥 문자열을 컨캐티네이션이라고 이제 뭐 연결한다 뭐 이런 표현인데 그래서 이 컨캣을 함수를 쓰게 되면 말 그대로 문자열을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I, love, 마리아 DB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exclude DB로 바꿨어야 되는데 이 강의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살짝 오타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수정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냐? 여기 안에 지금 보시면 스페이스바도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럼 이 지금 문자열이 총 5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페이스도 문자열 중에 하나니까 문자열 5개를 합쳐주면 I 띄고 love 띄고 마리아 DB 이게 이렇게 한 라인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셀렉트 컨캣 해주시고 I 여기서는 그리고 문자열을 이제 구분을 할 때는 여기 안에 콤마 들어가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스페이스바 하나 넣어서 하나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love 그리고 또 스페이스바 하나 넣고 그 다음에 exclude db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I love exclude db라고 문자열 하나에 연결된 문자열이 결과값으로 반환이 되고요. 그럼 저희가 여기서 한번 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퀴즈를 한번 내볼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사실 근데 오늘은 이게 지금 강의 자료가 82페이지나 되고 그리고 그룹 파일을 제가 다 할 수 있을지 오늘 1시간 반이라는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서 이걸 풀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보다는 한번 직접 한번 혼자 한번 실습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직접 허리툴을 이용해서 허리툴을 이용해서 결과값이 어떻게 반환되는지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널 값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 한번 그리고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이 짝대기 두 개가 의미하는 게 뭔지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음. 여기 다 정답이 나와 있고요. 일단 이번 세션에서는 여기 퀴즈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브스트링은 뭐냐?
문자열을 자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요 마리아DB라는 이 키워드에서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자리만 뭔가 추출을 하고 싶다. 여기가 D가 여섯 번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이 여섯 번째 자리만 추출을 하고 싶으면 6이라고 기준 위치를 제공을 해서 요 DB만 이렇게 나오도록 반환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럼 한번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트 여기서는 exclude 하고 기준 위치 그 다음에 들어갈 인자는 기준 위치 첫 번째 들어갈 인자는 문자열 이렇게 해주시면 db만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from이라고 이렇게 이런 문법을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컴마 이렇게 두 가지 가능합니다. 그럼 이건 또 뭘까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게 기준 위치가 두 번째 인자로 온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올 인자는 그 기준 위치서부터 예를 들면 exclude db 1번 이 기준 위치가 1번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죠. 1번에서부터 다섯 번째 자리까지 끌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 그 다음 인자에 그 다섯 번째 5를 넣어주시면 exclude만 읽어오는 겁니다. 반환을 하는 그런 함수고 한번 실제 활용을 해보면 select sub 주시고 db 그리고 저는 X부터 읽어올 거예요. X부터 반환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그 X부터 올 몇 번째 자리, 뭐 엑스크루즈 DB 중에 Z까지 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Z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까지 있죠. 그럼 이렇게 5를 넣어주시면 엑스크루즈까지만 반환이 되는 함수가 substring 함수입니다. 음. 그리고 right랑 left도 비슷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얘는 저희가 서브스트링을 활용하면 이렇게 뭐 서브스트링은 기본적으로 왼쪽부터 문자열을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제 라이트랑 레프트는 좀 더 명시적으로 어디서부터 몇 번째까지 읽어와라. 뭐 예를 들면 라이트 함수는 이게 기준 위치입니다. 여기가 기준 위치여서 아니 기준 위치는 아니고 여기 라이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부터 하나, 둘, 그럼 DB까지만 읽어오는 거고, 레프트 기준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엑스크루즈까지만 읽어오는 함수. 잘라오는 함수, 문자열을 자르는 그런 함수입니다. 얘는 기준 위치는 아니고, 그냥 길이. 문자열 넣어주시고, 오른쪽 기준으로 몇 개, 문자열 넣어주시고, 왼쪽 기준으로 몇 개,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DB가 나올 거고 그러면 네 엑스크루즈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실제 테이블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플로이 나는 이 문자열 뭐 네임이랑 컬럼 지금 인플로이란 테이블에 이 네임이랑 컬럼에서 이 앞글자 다 이 뭐 맨 앞글자만 가져오고 싶어라고 하면 이 이름의 맨 앞글자만 가져오고 싶어라고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 right. with from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1이란 인자가 빠져 있어서 지금 아까 에러가 났던 거고 left 1, left name이란 컬럼에 1만 하면 지금 이 name이란 컬럼에 있는 값들에서 맨 앞 글자만 따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방금은 이제 문자열을 이렇게
일부 부분 추출해서 가져온 거라면 얘는 문자열을 제거를 해서 이제 표현을 해주는 방식인데 그런 함수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트림이란 문자열의 뭐 사용법은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실제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면 여기서는 지금 트레일링이라고 했는데 이 트레일링이 뭐냐면 앞 뒤라는 의미예요. 뒤. 그러면 이 뒤에서 따라온다 뭐 이런 의미인데 영어로는 그러면 지금 이 뒤에 있는 AA를 trailing A from 이 문자열 exclude DB AAA AAA exclude DB AAA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문자열에서 A만 잘라서 가져온다. 요 뒤에 있는 A만 잘라서 가져온다라고 표현을 하시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얘를 한번 직접 반환을 해보면 직접 한번 쿼리를 날려보면 이 뒤에 있는 A가 사라졌습니다. 뒤에 있는 A가 사라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 그러면 리딩이랑 트레일링은 확실히 구분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리딩은 표현신기죽 왼쪽, 표현신기죽 앞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트레일링은 표현식 기준 오른쪽에 있는 문자열을 자르는 거다, 제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리딩에 대한 예시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리딩에 대한 예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거를 리딩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앞에 있는 A가 A 문자열 3개가 사라진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보스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B트림이 보스예요. R트림, R트림, L트림 이거 다 뭐 그걸 의미하는 거고 R트림은 오른쪽에서 문자열을 제거한다. R트림 여기도 오른쪽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게 트레일링이라는 애가 돼 있어서 알트림이란 함수로 인식을 한 거고 그 L트림이 되려면 리딩이 되면 L트림이 되겠죠. 네, 보시면 여기 리딩이 되면 L트림으로 바뀌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요 함수 리스트에서 설명드렸던 L트림, R트림이 정확히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잘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명시적으로 리딩이나 트레일링이나 보스를 언급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트림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안에 스페이스를 엄청 많이 넣어놨거든요. 이 스페이스를 많이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눈웃음표 2개만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눈웃음표 2개가만 나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보스 트림이라고 인식을 하고요. 비트림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스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주는 경우에도 네, 이렇게 지금 AABA를 양쪽에 있는 AABA를 자르고 싶다, 문자열을 제거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exclude DB만 추출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보스를 명시적으로 적어주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형 변환 함수인데요. 뭐 형 변환 함수에는 cast, 뭐 convert 등의 형 변환이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바꾸고 싶은 이 캐스트랑 컨버트가 의미하는 건 바꾸고 싶은 컬럼 혹은 표현식을 앞에 적어주시고 뒤에 변환한 타입을 적어주시면 이게 보통 기본적인 문법은 이렇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할 수가 있냐?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자형으로 저장한 입사 일자가 있다고 쳤을 때 이거를 날짜형으로 변환을 한다거나 하여 뭐 연산을 하고 싶다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음료 주문을 받았을 시 현재 시간을 입력할 것인데 근데 이제 일별로 음료 판매량을 비교하고 싶은 경우 데이트 타임이 아닌 데이트형으로
바꿔야지만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케이스에서 이제 컨버트나 캐스트 같은 걸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하기는 힘드실 것 같고 직접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문법은 이렇게 그리고 using 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콤마로도 작성해 주실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는 지금 실수로 돼 있던 거를 int 타입으로 바꾸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직접 해보면 select list 123 123 123.45를 예를 들면 int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 이제 int 타입으로 변환이 돼서 지금 소수점이 다 날아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일단 이걸 캐스트를 하기 전에 current timestamp라는 걸 한번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네. current timestamp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간을 반환을 하는데 지금 엄청 보시면 엄청 세부적인 초 단위까지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얘를 데이트 형식으로 바꾼다는 건 초가 잘리고 그냥 날짜만 나오게 한다는 의미. 그래서 이런 시간 연산할 때 캐스트를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select 캐스트 current timestamp라는 데이트 형식을 라는 그 데이터 타입을 as date로 바꾼다라고 하면 지금 원래 시간 단위까지 나오던 애들이 날짜까지만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이제 캐스트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실수로 바꿔. 일단 먼저 지금 실수해서 정수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실수로 변환을 하고 싶다. 이중으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러면 그냥 123이 나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실수해서 정수로 형 변환한 것을 다시 실수로 변환을 하거나 아니면 실수로 변환을 했을 때 이미 형 변환을 했다면 자신의 고유의 값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123.45라는 값이 이미 사라지네요.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 얘를 먼저 정수로 변환하면 값이 int 123이 나오잖아요. 그 123을 다시 실수로 변환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45는 이미 사라진 값이기 때문이죠. 그 소수점은 이미 사라진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으로 한 번 더 형변환을 해주는 경우에는 이미 그 123.45가 갖고 있던 고유의 값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변환되지 않는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그럼 마찬가지로 위의 케이스랑 마찬가지로 이 방금 케이스랑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이번에 current timestamp라는 이 엄청 세부적인 초단위까지 나오는 애를 데이트 형식으로 그냥 날짜만 나오게 바꿨어요. 근데 얘를 한 번 더 타임스탬프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기존에 있던 그 시간 정보들은 이미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이중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진 않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네, 다시 지금 초 단위가 아예 안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뭔가 이해가 다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서 이거는 다 이해가 되실 거고 그럼 여기서 저희가 퀴즈를 하나 냈는데 그냥 저희가 설명을 빨리 드릴게요. 오늘은 이 강의를 다 마치는 게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캐스트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해줬는데, 포스트그레나 엑스크루즈 DB에서는 땡땡으로 형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콜론 두 개를 이렇게 찍어서 형변환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땡땡 보시면 캐스트 함수 대신에 땡땡을 지금 두 번 써서 위에 거랑 똑같은 지금 그 작업을 한 거고, 결과도 확인해 보면, 네, 결과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네요. 그래서 콜론으로도, 콜론 두 개로도 형변환을 할 수 있다. 캐스트 대신에.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단일행 함수 중에 저희가 지금 배운 거는 문자 조작과 관련된 문자 관련, 문자형 단일행 함수였고, 이제는 숫자 관련 단일행 함수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링이란 함수랑 라운드란 함수가 있는데, 실링이랑 라운드란 함수는 이제 올림, 그리고 반올림을 하는 함수인데, 실링이란 함수는 인자로 들어간 숫자에 대해 소수점 기준 올림입니다. 그래서 1.2 아니면 1.5가 그 함수에 대한 값으로 들어가면 모두 2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 예를 들면 1.23, 그리고 라운드란 함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1.23이나 1.5가 들어가면 1, 2, 반올림 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제가 직접 해보면, 뜰링이라는 함수에서는 1.2를 적성하게 되면 다 그냥 올림 처리해버리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 라운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라운드, 라운드. 네. 그러면 반올림, 1.2 반올림하고 1.5도 반올림 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함수고, 그리고 지금 실링이랑 라운드랑 살짝 문법이 다르죠? 요건 뭐냐면, 예를 들면 소수점이 여러 자리일 수가 있잖아요. 소수점이 뭐 예를 들면 다섯째 자리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1, 2, 3, 4 이렇게 이런 이런 자리까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적어주고 인터를 하면, 아니죠. 이게 어떤 거냐면, 소수점 어디서부터 반올림을 할지를 그 다음 인자에 적어줄 수 있어요. 라운드 함수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1.23456은 에서 제가 두 번째 인자로 2를 줬는데, 그러면 요 소주점 둘째 자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만약에 여기 음수가 들어가면, 그러면 소수점이 아닌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 함수의 숫자 다음에 들어갈 두 번째 인자는 반올림을 할 위치를 지정해주는 인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10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네. 이제 또 플로어랑 트렁케이트라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플로어라는 함수는 말 그대로 소수점을 버리는 함수고,
트렁케이트도 마찬가지로 소수점 자릿수를 버리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직접 실행을 해서 뭔가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뭐 소수점 자릿수랑 뭐 관계없이 그냥 모든 소수점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이게 플로어 함수고, 뭔가 특정 테이블에서 뭔가 소수점 자릿수를 다 빼고 보고 싶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소수점 자리가 있는 테이블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소수점이 포함되어 있는 지금 테이블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냥, 네, 이런, 이해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 트렁케이트 함수는 소수점 자릿수를 버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1, 그 소수점이 포함된 그 실수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인자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올 인자에 그 자릿수를 넣어주시면 그냥 10.2가 돼버리고,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소수점을 다 날려버리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넣으면 10의 자리까지 다 날려버립니다. 이제 그런 함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실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런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예시를 살짝 바꿔서 그냥 트렁크만 쓰게 되면 그냥 트렁크만 쓰게 되면 마이너스 1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0이 나오고 2 넣게 되면 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자릿수 두 번째 인자로 올 거는 이 트렁케 소수점 자릿수를 버릴 그 자릿수를 의미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BS 함수는 얘는 아마 엑셀에서도 똑같은 함수를 쓰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절대값을 반환하는 함수고 예를 들면 마이너스 0.23이라고 했을 때 AB 함수 안에 이런 음수의 값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 절대값으로 변환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절대값이 반환이 되고요. 얘도 그냥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양수일 경우에 1을 반환하고 음수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반환하고 0일 경우에는 0을 반환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여기 찍어보면 보시다시피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 양수일 때는 1, 0일 때는 0 이렇게 반환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지금 숫자 관련 단위행 함수는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종류가 엄청 많아요. 종류가 엄청 많아서 여기 있는 함수들 리스트 중에서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함수에 제가 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함수 리스트가 진짜 많거든요. 잠시만요. 그래서 한번 뭔가 필요한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제가 알려드리면 잠시만요. 여기서 이렇게 역슬래시 튀고 물음표를 치면 역슬래시 명령어에 대한 사용법들이 이렇게 쭈르륵 나옵니다. 이게 또 PG랑 exclude DB의 장점인데 여기서 뭔가 함수 목록을 찾는 역슬래시 명령어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서 음 only Windows 지금 여기서 함수 목록이 지금 잘 안 나오는데
네, 어쨌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종류가 워낙 많다는 점, 그리고 함수 목록을 역슬래시 명령으로 찾아볼 수도 있다는 점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날짜, 시간형, 그리고 단일행 함수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가 실습할 거는 몇 개만 따로 뽑아서 많이 쓰는 함수들 정리를 해봤고, now, select, now. now를 하게 되면 아까 current timestamp 제가 잠깐 보여드린 거로 생각을 하는데 current timestamp랑 되게 유사하게 시간이 찍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now랑 clock timestamp는 현재 시간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now랑 clock stamp를 한번 동시에 clock timestamp를 한번 동시에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현재 시간을 반환하는 함수인데 왜 뒤에 값들이 살짝 차이가 있을까요? 이 같은 함수를 뭐 어쨌든 현재 시간을 반환하게 되는데 왜 차이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말씀을 드리면 클럭 타임 스탬프랑 나오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클럭 타임 스탬프는 해당 함수의 실행 시점에 시간이 반환되고, 그리고 나오는 포함된 커리문이 최초 실행되는 시점 시간을 반환해요. 그러니까 이게 DBMS 내부적으로는 아무리 같은 현재 시간을 반환하는 함수를 할지라도 그 추출되는 여기 보이는 값이 약간 다른 원인이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원인이 있다. 그래서 한번 얘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여기 pg 슬립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잠깐 db를 그 클라이언트 단에서 한 2초 정도 그냥 멈춰주는 거예요. 이 슬립이라는 함수가. 그래서 지금 now랑 클럭 타임 스탬프를 한번 먼저 함수를 호출을 한 다음에 2초 동안 멈췄다가 다시 now랑 클럭 타임 스탬프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2초 차이가 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약간 다릅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네. 나우랑 지금 나우는 보면 일단 나우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나우는 지금 pg 슬립이라는 함수를 2초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우는 그 이 해당 이 쿼리 예를 들면 이 셀렉트 문이 처음 시작되는 그 시간에 시간을 출력을 하고 클럭 타임스탬프는 이 함수를 반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2초라는 시간이 반영된 거는 클럭 타임스탬프만 반영이 되는 거고 보이시죠? 2초 차이가 나는 거. 2초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실 거고 나우랑 클럭 타임스탬프도 밀리초랑 엄청 그 세부적인 초 단위로 들어갔을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처음에 호출했던 네, 이런 차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now 함수랑 clock time stamp는 약간의 내부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함수의 실행 시점에 시간을 반환, now는 포함된 커리문이 최초로 실행되는 시점 시간을 반환. 그러면 이 두 값이 같은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겠죠. 이제 인터벌은 날짜 계산 시 활용되는 함수예요. 예를 들면 이 now라는 애랑 지금 이 now라는 그 해당 쿼리문이 처음 실행되는 시점의 시간을 반환하는 이 now라는 함수에다가 플러스 기호를 주신 다음에 인터벌
뭐 타임 유닛, 예를 들면 1년이라고 주게 되면 그 현재 시점에서 1년을 더해서 값을 반환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select 제가 그냥 직접 칠게요. 아우 플러스 인터벌 타임 유닛 100년 아닙니다. 1000년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간에서 1000년을 더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인터벌 함수는 이런 거다라는 거 하실 수 있을 거고 이 인터벌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타임 유닛에는 마이크로 세컨드, 세컨드, 미닛, 아워, 데이, 위크, 먼스, 쿼터, 이어 등이 있습니다. 이 인터벌을 사용하는 방식 중에 지금 인터벌이 이런 식으로 산술 연상자랑 결합이 돼서 쓸 수도 있겠지만 데이트 애드라는 함수랑도 결합이 돼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데이트 애드는 그냥 말 그대로 날짜를 더해주는 계산 함수인데 여기 안에다가 이 데이트 함수 안에 가로를 열고 표현식이란 now라는 함수를 한번 넣어주고 인터벌 one month라고 해주면 내부적으로 지금 한 달이 더해져서 값이 나오는 겁니다. 얘도 그냥 사실상 연산자를 쓰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8월 27일인데 오늘이 한 달이 더해진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 네.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빼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면 select now 빼기 interval 1 year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간에서 지금 올해가 25년이죠. 근데 24년으로 이렇게 찍혀 있는 이렇게 마이너스 연산자도 쓸 수 있고 데이트 애들을 이 값에 인자값에 타임 유닛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 이 마이너스 연산자를 사용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랑 결합이 되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똑같은 함수를 한번 구현을 해볼 수 있다. 여러 방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해본 거고 네, 여기서도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데이트 애드 할 때 유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꽤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음, 지금 보시면 2월 13일에서 15일을 더하면 28일이 나오죠. 근데 2월 13일에서 15일을 더하고 그 다음에 한 달을 더 더했어요. 그러니까 3월 28일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래를 보시면 10월 2월 13일에서 16일을 더한 거고 3월 1일이 나왔죠. 그러면 28일 다음이 3월 1일이니까 이건 틀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달을 더하고 그럼 만약에 요 2월 13일에서 16일 더하고 한 달 더하면 4월 1일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이건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아래를 보시면 46일을 더했어요. 2월 16일에서 46일을 더하면 그러면 지금 3월 1일에서 여기 보시면 30일이 더해진 거니까 3월 31일이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하면 4월 30일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45일을 더하게 되면 3월 30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2월 13일에서 45일을 더하면 3월 30일이 나오고, 그리고 아, 이 3월 30일에서 한 달을 더하면 4월 30일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오라클에서는 이 데이트 애드 함수가 3월 30일이 나오게 되는 3월 31일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얘가 뭐 3월 31일이 나오고 그 날짜를 연산하는 방식이 약간씩 달라요. 근데 이제 피주에서는 다 똑같이 구현이 되고 2월 28일이랑 그 3월 1일 간에 그 2월 28일에서 바로 3월 1일로 넘어가는 그런 게 다 구현이 된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거고, 사실 이런 것들은 2월 28일이랑 저희가 2월 28일이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달은 30일이랑 31일까지 있는데 2월 달만 28일까지만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날짜 계산 부분에서 약간의 개발자들의 고충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데이트 헤드가 이거를 다 반영해주지 않는다라는 걸 설명드리고자 이걸 넣었던 건데, 지금 PG에서 저희가 이 결과값을 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의사항으로 넣어 놓은 거고, 뭐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시간 동안 했는데 아직 28페이지밖에 못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 다중행 함수에서 윈도우 함수까지는 못할 것 같고, 윈도우 함수가 또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실제로 SQL D 준비하시는 분들도 윈도우 함수 문제는 되게 많이 나오고, 집계 함수까지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집계 함수까지는 최대한 빨리 해보고 다음 주에 다시 윈도우 함수부터 재개하는 걸로 할게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조인에 대해서 할 건데 조인은 그렇게 내용이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윈도우 함수랑 데이터 그룹화 그리고 그룹별 조건 검색 파트를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계 함수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 최대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xtract 함수는 날짜, 시간 관련 단일행 함수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저희가 입사 일자라는 컬럼이 있어요. employee 테이블에 입사 일자라는 컬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select star from employee 해보시면 입사 일자가 있죠. 여기서 나는 연도만 보고 싶어. 연도만 추출해서 볼래. 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냐. 여기서 extract 해주시고, 그다음에 start date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date expression. 예를 들면 뭐 year를 먼저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time unit을 먼저 넣어주신 다음에 from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입사 일자로부터 이어만 추출을 하겠다라는 쿼리가 되고, 찍어보면 extract 연도만 추출이 된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특정 단위를 추출하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예를 들면 이번에는 월만 추출해 보고 싶다. 그러면 months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월 8월 매칭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 네, 이제 변환함수, 캐스트. 아까 캐스트 잠깐 배웠었는데, 이게 다 쓰이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날짜형에서 문자형으로 변환할 때는 투차르 함수를 쓰고요. 문자형에서 숫자 함수를 쓸 때는 숫자 함수를 변환할 때는 캐스트. 그리고 숫자형에서 문자형으로 변환을 한다. 투차르. 그리고 문자형에서 날짜형으로 변환을 한다. 투스탬프, 투타임 스탬프. 이런 식으로 함수를 쓰실 수 있어요. 근데
PG나 엑스크루즈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땡땡을 쓰시면 뭐 어떤 데이터 타입이든 간에 관계없이 그냥 여기다가 예를 들면 select 123.45 하고 땡땡 인트 이렇게 넣어주시면 다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 차르, 투 타임 스태프 뭐 이렇게 해줄 수 있겠지만 땡땡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직접 여기서 투 차르랑 뭐 투 타임 스태프를 한번 직접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투차르는 뭐 날짜형에서 문자형으로 변환을 할 수도 있고 숫자형에서 문자형으로 변환을 할 수 있는 문자형으로 변환을 하는 그런 함수인데 나우는 나우는 다른 뭐 예를 들면 now라는 현재 시간을 반환하는 함수를 현재 시간에서 이걸 이런 YYMMDD가 뭐냐면 이게 데이트 형식으로 문자를 추출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이런 지정 형식을 가지고 바꾸겠다라는 의미예요. 여기 안에 대시도 다 포함되어 있고 month, day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얘를 한번 직접 제가 쿼리로 쳐서 해보면 select to char now 써주시고 그 다음에 yyyy mm mm dd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25년 8월 27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포맷에 맞게 출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포맷을 의미를 하는데 이 포맷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합니다. 매우 다양해서 기본값은 YYMMDD 24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이게 기본값이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포매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한번 찾아보는 방식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지정 형식으로 포맷이 얼마나 잘 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YY 다음에 실제로 month는 뭐 몇 월인지 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DY도 뭐 며칠 이런 식으로 나오고 AH, MH, SS는 그대로 나오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month라는 데이터 포맷은 August 이렇게 나오고 day라는 데이터 포맷은 Wednesday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포매팅의 방식은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현재 나와 있는 테이블 중에서 아마 이 오더스라는 테이블은 데이트 오더드가 지금 볼게요. 타임 스탬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타임 스탬프 인을 데이트 오더드라는 컬럼이 지금 타임 스탬프 형식으로 데이터 타입이 나와 있는데 얘를 한번 이따가 캐스팅하는 것도 뭐 투차를 이용해서 캐스팅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네, 보여드리도록 하고 일단 타임스탬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자형 표현식을 뒤에 날짜 형식으로 출력하는 게 toTimestamp라는 함수예요. 그럼 한번 제가 직접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를 이렇게 세미콜론이래. 이런 어, 싱글 코테이션으로 막아둔 게 얘가 문자열이라는 의미거든요. 지금 문자열을 타임스탬프 형식으로 변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변환을 해보면, 네, 타임스탬프 형식으로 반환이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문자열을 이렇게 지금 타임스탬프 형식으로 반환을 한 거고 이 세컨드를 보시면 더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세컨드를 보시면 지금 이 밀리초고 엄청 세부적인 초 단위까지 나오잖아요. 이러면 타임스탬프 형식으로 변환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흐름 제어 함수가 나오는데 흐름 제어 함수를 잠깐 들어가기 전에 음, 제가 이 데이트 오더드라는 이 타임스탬프 형식으로 작성된 애를 뭔가 캐릭터 타입으로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어, 데이트 오더드 아니죠 오더스 이거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얘를 숫자를 표현식 넣어주시고 뭐 데이트 오더드겠죠 여기서는 오더드 포맷을 YY DD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 거리가 되는지 한번. 그러면 보시면 지금 타임스탬프 형식으로 돼 있던 애가 투차르로 바뀌면서 제가 원하는 포맷대로 바뀐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작성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타임스탬프 형식이랑 투차르로 변환해서 제가 원하는 포맷대로 YY, DD 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 네. 이번엔 케이스, 흐름 제어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흐름 제어 함수란 뭐냐면 조건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는 함수를 흐름 제어 함수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케이스 함수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죠.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1이 0보다 크면 true를 반환하고 아니면 false를 반환해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1은 무조건 0보다 크잖아요. 그럼 무조건 결과값이 true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반환할 수 있게 하는 게 케이스 함수예요. 케이스 함수고, 그리고 이거는 뭐,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함수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SQL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라인 수가 엄청 길어지고 하면 이런 케이스 함수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게 뭔가 어,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나이가 20대 이하 20대 미만이다라고 하면 뭐 특정 영어는 예매가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케이스 함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20대 미만일 때는 예매가 불가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의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함수가 케이스 함수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만든 예제는 어떤 거냐면 카테고리 일단 네임을 먼저 선언을 해주고, 이 저희 베버리지 테이블에서 그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케이스문을 활용을 했냐라고 하면, 카테고리가 핫 커피인 애들을 뜨거운 커피로 뜨거운 커피라고 변환을 해서 함수를 써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카테고리가 핫커피인 애들은 다 뜨거운 커피로 변환이 되겠죠. 아닌 애들은 그냥 그대로 뭐 뜨거운 커피가 작성이 돼 있지 않을 겁니다. 케이스문이 적용이 안 됐으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직접 한번 반환을 해보면
지금 아메리카노랑 카푸치노, 카페라떼는 다 뜨거운 커피류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케이스문의 결과가 반환이 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 아니면 제가 여기다 추가로 해서 else, 어, 그냥 다른 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뜨거운 커피를 제외하고는 다 그냥 다른 거라고 나오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케이스문을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 네. 케이스문이 어떤 건지 좀 잘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건에 따라 분기를 처리한다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특정 영화를 관람하는 데 있어서 뭐 성인이 아닌 사람들은 예매를 못하게 한다거나 할 때 뭔가 이런 조건에 따라 분기가 처리된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지금 에이지가 65면 할인율을 0.3% 적용을 하고 아니면 0.1 뭐 이런 식으로 에이지가 65 이상이면 뭐 이런 식의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나이에 따라서 매기는 그런 흐름 제어 함수인데 한번 얘를 직접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65세가 아닌 사람들은 지금 결과값이 다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0.1로 되어 있고 그리고 65세 이상인 사람들은 다 0.3으로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정해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론 이거를 한번 저희가 퀴즈에서 한번 케이스문을 쓰는 방법을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 케이스문이 뭔지 그때는 다들 잘 모르셨을 수 있는데 오늘은 확실히 이제 어떤 건지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다음은 널값을 대체하는 함수인데 얘는 뭐 이제 예를 들면 첫 번째 인자에 널이 아닌 첫 번째 인자에 뭐 익스프레션 널 값이 아니라면 첫 번째 인자를 반환을 하고 아니면 모든 익스프레션이 널이라면 널을 반환하는 그런 함수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어, 여기 보시면 지금 이메일에 다 널 값인 애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메일이 널 값인 애들이 있는데 얘를 이 코얼레스 함수로 활용해 보실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메일이란 이 컬럼 값 안에 널 값이 포함되어 있다면, 널 값이 포함된 레코드가 있다면, 그 레코드는 이메일 주소가 없습니다. 라고 두 번째 인자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렇게 엔터를 쳐서 입력을 해서 해보면 기존의 널 값이었던 애들은 비교가 좀 더 쉽게 하려면 이렇게 넣어줍니다. 기존의 널 값이었던 애들이 이 문자열로 대체가 됐죠. 이 코얼레스 함수가 그런 겁니다. 이메일이랑 컬럼 값에 널 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널 값 대신에 널 값 대신에 두 번째 인자를 반환해주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널이 아닌 첫 번째 익스프레션 1을 반환하고 모든 익스프레션이 널이라면 널을 반환한다 라고 하는 설명이 이런 겁니다. 널 값을 확인하고 문자로 대체한다. 그럼 널리프는 어떤 함수냐? 익스프레션 1과 익스프레션 2가 모두 같다면 인자 1, 2가 모두 같다면 널을 반환을 하고 서로 다르다면 익스프레션 1을 반환하는 그런 함수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예제에서는 어떤 걸 넣었냐면 지금 입사 일자에서 연도를 추출을 했어요, 먼저. 연도를 추출을 했고 이 연도를 추출한 걸 2013 로 확인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일단 연도를 추출을 먼저 했는데 거기서 연도가 2013이랑 같다면
널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이거를 자세히 해드릴게요. 제 설명이 조금 이상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예제를 통해 설명을 해드리면 즉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여기다가 컬럼을 하나 추가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뭔가 이게 무슨 설명인지 더 이해가 쉽게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냥 연도만 추출을 하면 2013, 2016, 2019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널리프랑 같이 쓰여서 2013인 애들은 널 값을 처리하겠다라고 돼버리면 얘가 공란이 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 그냥 제가 extract 함수만 써서 한 거랑 extract 함수 위에 널리프를 덮은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직접 이렇게 쿼리를 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더 이해가 쉽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널리프가 어떤 건지.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인자 1과 2가 같다면 너를 반환하고 아니면 expression 1을 반환하는 함수가 널리프 함수다. 네. 그리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중행 함수 파트에서 집계 함수까지밖에 진행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윈도우 함수는 다음 5강에서 마저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뭔가 5강에서도 내용이 많아서 뭔가 좀 더 계속 미뤄지면 6강에서 나머지 전체를 다 할 거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원래 예정돼 있던 진도가 조금 밀릴 뿐이지 어떻게든 마지막까지는 다 할 거라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일단 다중행 함수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 행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는 함수가 다중행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예를 들면 이거를 지금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개가 있는데, 네, 여덟 개가 맞나요? 아, 여덟 개가 있는데 얘를 3등분한 결과를 다 각각 따로 보실 수 있는 그룹당 하나의 결과를 생성하는 함수가 다중행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엑스크루즈 DB에서는 멀티로우 펑션, 이 다중의 함수라고 하는데 많은 행에 대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뭐 데이터 건수가 한 몇만 건이 되는 그런 뭐 그런 테이블에서도 뭐 레코드가 한 몇만 건 되는 그런 테이블에서도 엑스크루즈 DB는 여러 확장 기능을 제공을 하고 다중행 함수에 대한 빠른 처리를 제공하는 게 저희 엑스크루즈 DB의 장점이기 때문에 해당 이 실습이 되게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aggregate 펑션은 집계함수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 집계함수의 종류에는 sum, count, average, mean, max 그리고 표준 편차 반환하는 거, 그리고 숫자열의 분산 반환하는 거 이런 등등등의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count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카운트 함수는 보통 어떨 때 많이 쓰냐면 해당 테이블에 뭐 레코드 수가 몇 건인지 확인할 때 카운트 함수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오더스 테이블에 레코드 수가 몇 개인지 몰라. 근데 이 레코드 수를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냥 데이터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 한번 하려고. 한번 이걸 확인해 보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카운트 함수를 써서 그 카운트 함수 사이에 아스타 기호를 넣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건수가 178건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집계 함수고요. 그러면 실제로 카운트 함수를 빼고 건수를 확인했을 때 몇 건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178 로우즈라고 보이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네. 178건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카운트 함수를 활용해 볼 수 있고 숫자열의 합계를 반환한다. 그리고 이제 집계함수 중에 max랑 min, average, sum 이렇게 이런 함수가 있는데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베버리지 테이블에 프라이스, 프라이스 값 중에 제일 비싼 애를 하나를 찝어서 얼마인지 추출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7,500원이라는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가장 최소값은 이제 미함수인데, 이제 미함수를 쓰게 되면 최소값을 뽑아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프라이스의 평균 값도 이렇게 에버리지 함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베버리지 테이블에 있는 모든 음료의 값을 합산한 값을 이렇게 썸 함수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입사한 직원과 오래 전에 입사한 직원을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 제가 아까 인플로이 테이블 여러 번 조회하면서 스타트 데이트 컬럼 있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 스타트 데이트에서 가장 마지막에 입사한 애는 맥스 함수를 써서 조회를 하면 될 테고, 그리고 민 함수를 쓰면은 가장 오래전에 입사한 직원이 직원의 입사 일자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지금 주석 처리해 놓은 것 중에 민맥스는 모든 데이터형에서 사용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린 게, 지금 스타트 데이트는 지금 타임스탬프 형식으로 원래 나와 있는데 민맥스를 지금 적용을 했어요. 맥스가 사실 뭐 숫자형에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문자는 안 나오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날짜형에서도 맥스 함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려고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얘는 뭐 직접 해보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카운트 함수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문자열이네. 그 테이블에 있는 컬럼의 개수를 구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디스팅트는 유니크랑 같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 유일한 값. 단독의 유일한 값이라고 제가 셀렉트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카테고리의 종류, 그러니까 유일한 카테고리의 종류만 이렇게 먼저 추출을 해요. 추출한 다음에 디스카운트 함수로 감싸게 되면 그 종류가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그냥 디스팅트만 썼을 때는 디스팅트 카테고리 이렇게 썼을 때는 그냥 각각 뭐 유일한 각각의 종류만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유일한 값들만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이거에다가 카운트 함수를 덮어 씌우면 뭐 이런 역할이 된다는 거, 이게 총 몇 개인지 이 열의 개수를 세주는 역할을 카운트 함수가 해줍니다. 음. 그리고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데이터 개수 뭐 얘도 뭐 카운트 함수로 할 수 있는데, 이걸 저희가 왜 넣어놨냐면,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값이 다 다르죠. 제가 아까 오더스구나. 그냥 이걸 아스타로 넣었을 때랑 좀 차이를 설명을 드리면, 아스타로 넣었을 때는 137건이 나오잖아요. 그냥 얘는 모든 열에 대한 그걸 다 그 카운트를 집계한 거라서 137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를 특정 열만 구분지어서 넣었을 때는 널 값을 제외를 하고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메일 컬럼에 널값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에이지 컬럼에도 널값이 몇 개 있었고, 이 커스터머 테이블을 여러 번 조회했을 때, 예를 들면 뭐,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젠더, 에이지 빠져있는 널값인 애들이 몇 개 보이죠? 근데 이제 카운트를 개별 열에 대해서 카운트를 하게 되면 널값은 제외하고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데이터 건수를 보고 싶다고 할 때는, 그냥 전체 데이터 건수를 보고 싶다고 할 때는 아스테리스크를 많이 넣어주는 편이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뭔가 컬럼에 대한 카운트를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경우는 잘 없긴 합니다. 이거를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집계 함수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다음 강의서부터 이제 다중행 함수부터 다중행 함수의 윈도우 함수를 다룰 건데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